증시 이슈 분석 썰톡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벤트가 좀 많이 끝나면서 미국 증시와 글로벌 증시 투자에 현재 지금 방향성을 좀 탐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미국 증시만은 사실 좀 계속 이 신고가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이슈도 사실상 좀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의 지수 전략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대비해야 될 이슈 혹은 좀 이벤트들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김보스타님 어떤 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별 이슈가 안 되죠. 네. 안 되는데 저는 이런 이슈는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핵이 별 이슈 안 돼. 이것 때문에 시장 안 움직여. 네. 끝.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하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가지고 민주당이 역풍을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셔야 돼요. 예. 이걸 무리하게 끄집어 올렸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민주당에서 하원에서 바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이게 약간 역풍이 살짝 불었어요. 근데 역풍이 살짝 불다가 지금 말았어요. 그냥 확 분 게 아니고. 예. 보통 역풍하면 생각나면 됩니다. 우리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네. 역풍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도 약간 그런 생각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 잘못하면은 그냥 너무 성급하게 이 칼을 꺼내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꺼낸 쪽에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봐요. 그래서 미국 민주당이 칼을 꺼냈는데 그 칼을 꺼낸 다음에 칼을 어디까지 꺼냈냐면 칼이 이렇게 딱 있으면 칼을 딱 여기까지 꺼냈어요. 여기까지 꺼내고 지금 가만히 있어요. 아직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네. 원래 칼을 끝까지 못 빼요. 원래 상원에서 이렇게 막으니까.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과반이잖아요. 네. 예, 공화당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원에서 표결할 때 공화당이 이탈표가 아예 없었어요. 그럼 상원 당연히 이탈표 없다고 생각하고 네네. 그럼 답 안 나오잖아요. 네, 어차피 탄핵이 안 되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 급하게 선회했습니다. 급하게 선회했는데 어떻게 선회했냐면 상원에 안 올릴 거예요. 이걸 안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하원까지만 딱 하고 의미만 부여하는 거죠. 네. 그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탄핵당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올라갔어요. 드디어 올라갔죠. 그게 목적이었겠죠. 네, 거기까지만 하고 네네. 상원까지 안 올릴 거예요. 아마 안 올리는데 공화당은 빨리 올려줘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싸움이거든요. 네네. 이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거기서 이제 민주당이 사실 역풍을 살짝 맞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모든 민주당 후보들 1대1 대결에서 다 이겨요. 지금 원래 다 졌었거든요. 네. 예, 특히 워런까지도 해서 워런까지 붙었을 때도 졌었는데 지금 다 이겨요. 예, 다 이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지금 답이 안 나오다가 지금 지지율이 밀리다가 다시 지금 겨우 네, 잡았어요. 조금, 네, 올라왔죠. 잡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요 구간이 어떻게 되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냐면 내년 대선 지지율에 따라서 이제 지수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유력해지잖아요. 만약에 주가 밀릴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조 바이든 정도는 괜찮아요. 네네. 네, 근데 샌더스, 워런 이런 분들 되면 월가가 엄청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약간은 이런 분들은 약간 좀 분배 쪽에 약간 치우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월가에서 딱 좋아하지 않아요. 법인세 아마 다시 복귀시킬 거고 다시 올려버릴 거고 그럴 네. 거기 때문에 월가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원래 민주당이 당선되면 월가 좋아야 되거든요. 공화당 별로 안 좋아하고 공화당 맨날 전쟁만 하려고 하니까. 네네. 예, 근데 이제 원래 그게 좀 바뀌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염두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민주당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민주당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유력해지면 지수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우리가 반드시 염두해야 된다. 그래서 지지율이 많이 발표되거나 그럴 때 네. 반드시 미 증시 같이 보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 1월 증시는 실적 장세입니다.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일정을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이벤트 없어서 한가하잖아요. 네. 한가한데 이벤트 하나 있어요. 12월 27일 날 중국 공기업 부채 발표하거든요. 네, 이 부분 잘 봐야 돼요. 네. 좀 이따가 제가 얘기 드릴게요. 이거는. 자, 그리고 미 증시 사상 최고가 랠리를 현재 하고 있는데 단기 조정 가능성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비를 좀 해보자. 예,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고 저는 의외로 이 이슈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슈가 워낙 조용하기 때문에 네. 이 이슈가 원래는 이렇게 큰 이슈는 아닌데 이 이슈가 임팩트를 잡을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북미 관계. 북한하고 네. 미국 관계가 지금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 준다고 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좋은 선물 이렇게 트럼프한테 준비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선물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뉘앙스가 뭐냐면 선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근데 너네들 하는 거에 달려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일단 선물이
안 좋은 선물이 올 거라는 거는 일단 대비하자. 근데 그게 지금 글로벌 증시의 이슈 공백 기간에는 어느 정도 이슈를 좀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봐보자. 그래서 오늘 경협주가 좀 밀렸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네. 경협주는 약간 좀 우리가 좀 보지 말자.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북미 관계에 따라서 신년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신년에는 또 신년사를 합니다. 저희 1월에 좀 영향을 많이 신년사 받잖아요. 많이 하죠. 예, 저희 사장님도 하시고, 예, 저기 동네 이장님도 하시고, 예, 다 하세요. 신년사 하시는데 우리나라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하시겠죠. 네. 예, 김정은 위원장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할 거예요 아마. 하는데 이상한 소리 할까봐.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우리가 그 신년에 좀 조심하자 이런 부분들. 북미 관계 관련해서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악재는 그쪽에서만 좀 약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 흐름에서 최근에 중국 증시가 특히나 오늘 급락한 흐름이었습니다. 좀 이머징 증시 자체가 상당히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내 증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좀 중국 증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 증시가 사실 오늘 안 좋았습니다. 오늘 급락했는데요. 오늘 1.4% 급락했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 경제가 향후 추가 경기 부양책을 현재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레포 금리나 금리 따져봤을 때 지금 현재 지준율 인하에야만 금리를 맞출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1월에 중국 인민은행이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럼 인하했으니까 경기 부양책이다. 그래서 네. 좋은 거다. 이 논리가 아니에요. 중국은 지금 뭐냐면 중국은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지금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사실 급하게 오늘 급락을 했다가 사실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가 사실 상당히 안 좋았어요. 안 좋았다가 미중 무역 협상 된 뒤로 급하게 이렇게 보시면 상해 종합 기준으로 보면은 급하게 이렇게 좀 올라왔어요. 급하게 올라온 상태에서 네. 오늘 급하게 좀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악재가 좀 많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많이 있는데 차익 실현 매물로 현재 거의 대부분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네. 매물 한번 왔는데 그게 내일 되게 중요해요. 중국. 네네.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따져보면은 중국이 지금 현재 지방 악재들이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지금 지방은행들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지방은행 연체 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헝펑은행 같은 경우는 오늘 요 얘기가 오늘 직격탄을 좀 날렸는데 헝펑은행이 1천억 주 신주 발행. 1천억 주를 신주 발행한다는 얘기는 주식 더 발행한다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1천억 주 신주를 발행하면 누군가가 돈을 내서 그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네네. 누가 됐든 간에. 즉 헝펑은행이 지금 돈이 없어서 예, 주식을 더 발행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중국발 그림자 금융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지금 미치고 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림자 금융 뭐 대표적으로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중국 같은 경우는 지방 정부가 네. 땅을 이제 중국 땅이 공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땅을 소유는 못합니다만은 뭐 장기 렌탈 그런 식으로 해요. 네. 근데 지방은행이 그 땅을 일반 인민한테 팔고 두 번씩 팔아요. 같은 땅을 두 번씩 파는 희한한 구조의 금융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그림자 금융들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방은행 공기업 부채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올라왔다고 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공기업에 이어서 이제 민간의 공기업은 파산 안 합니다. 죽어라 부채만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민간 기업들이 파산을 했는데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던 대로 중국의 워터마라고 네. 중국 배터리 업체 3위거든요. 파산했습니다. 파산했는데 3위 업체가 파산했어요. 예, 이 정도면 우리가 알고 있는 CATL 그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비아디 그 다음 업체예요. 이 회사가. 네. 근데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중국은 유동성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준율을 그래서 인하할 수밖에 또 없는 상황이에요. 금리를 네. 낮춰야 돼서 은행 부채를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좀 그런 악재들이 현재 둘러싸여 있다. 네. 상당히 좋지만 않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이 이번에 JP 모건이라는 미국의 커머셜 뱅커 중에는 거의 최고죠. 네. 그 다음에 IB 쪽에는 골드만삭스가 있고. 근데 JP 모건이 이번에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에서 증권 선물 허가증을 받았어요. 즉 이번에 JP 모건이 중국에 진출했습니다. 51%의 지분으로. 즉 합작회사인데 물론 합작회사예요. 옛날에는 50% 이상 지분을 못 갖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합작해서 한다 하더라도 결정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51%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이번엔 결정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진출했습니다. 진출했는데 중국에서는 원래 안 주지 않나요? 안 줍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중개 UBS, 스위스의 UBS에 먼저 맨 처음 줬고요. 네. 증권 쪽은 노무라가 두 번째로 받았고요. 오. 이번에 미국은 처음 준 거예요. JP 모건. JP모건. 네. 자, 이제 미국 자본이 중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드디어. 예, 드디어 중국에 상륙했습니다. 아. 중국에 상륙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년 내에 터집니다. 오. 중국에서 터지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런 기업들이 가서 엄청난 수익률 게임을 하면서 부채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네. 매도 포지션 잡고 뭐 이런 걸 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피치가 원래 신용평가사가 먼저 진출했거든요. 네. 예, 지금 중국이 51%를 허물어준 걸 순서대로 얘기 드리면 신용평가 분야에서 먼저 피치, 유럽의 피치를 먼저 열어줬어요. 그 다음에 카드 쪽에서 아멕스를 열어줬거든요. 미국의 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독일 알리안츠를 보험으로 열어줬고요. 오. 그 다음에 프랑스 악사보험을 또 열어줬습니다. 네. 그 다음에 UBS를 열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자본이 이제 중국에 계속 다 침투하고 있다. 침투하면 침투하는데 중국이 왜 문제인 거냐? 물론 투자 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여기 기업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들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게 똑같아요. 예, 어떤 짓을 할지는 우리가 뻔히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